사진예술 1월 독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독서 모임도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코로나에 어떻게들 지냈습니까? 모두 무탈하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훈 교수의 20세기 사진의 역사에서 1960년대의 사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1960년대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있죠. 1950년대 중후반에 로버트 프랭크와 윌리엄 크라인입니다. 윌리엄 크라인은 56년도에 뉴욕이라는 사진집을 미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초반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분위기로서는 그런 류의 사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로버트 프랭크도 마찬가지였죠. 1958년에 디 아메리칸즈가 미국에서 발행되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발행됐죠. 윌리엄 크라인의 뉴욕은 흔들린 화면, 불안정한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죠. 이 윌리엄 크라인의 기념비적인 사진집 뉴욕은 로버트 프랭크의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각, 즉 주관적인 개인적인 다큐멘터리의 비전을 보여준 작품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년대와 이제 60년대에 이어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50년대에는 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성세대의 권위에 저항하던 세대들이 있었죠. 근데 이 비트 제너레이션이 1960년대에 오면서 일종의 이제 히피 이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는데, 60년대는 이러한 사회 기억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관 중심의 공적 메시지로 이루어진 어떤 제도적 사진, 즉 그 매체 중심의 메시지 중심의 사진으로 구성된 라이프 유형의 포토 저널리즘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공적 메시지에 대한 공적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 그 가식적이고 불합리한 이미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젊은 사진가들은 프랭크나 크라인처럼 개인적인 시각으로 일상을 재맥락하고자 하는 사진에 동참하여서 하나의 교류를 형성해 나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대는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진에 있어서 현대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현대사진은 미국 중심의 사진, 뉴욕 중심의 사진, 모마 중심의 사진으로 흘러갔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많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이제 미국으로 만명하게 되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사진가들이 미국에 많이 이민을 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전후에 굉장히 인적으로 풍부하던 시기였다. 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이 전부 다 항폐화되었던 데 반해서 미국이 이제 자본이 집중했죠. 세계의 부가 이제 미국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과 자본력과 또 그로 인한 또 사진의 입장에 봤을 때 그런 이제 매체의 발달, 라이프지를 위시한 이런 매체의 발달, 이런 것들이 전후 미국 중심의 사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마의 사진 디렉터인 존 카우스키는 1964년도에 더 포토그래퍼스 아이라는 사진가의 눈이라는 전시회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 사진가의 눈의 전시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1955년도에 모마가 보여줬던 인간 가족전의 표현 방식과 단절을 하고자 했다는 거죠. 에드워드 스타이겐 시대의 종지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전련이 필요했던 거죠. 둘째,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전문 큐레이터 시대를 열고자 했다는 겁니다. 모마는 탄탄한 사진 이론과 미학의 기반을 둔 전문 기획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론을 바탕으로 분명한 컨셉 위주의 기획전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 셋째, 새 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표현성의 작가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는 종로의 대가 위주 전시에서 시대에 부합한 새로운 작가, 새로운 편성으로 사진 전시를 이끌어야겠다는 천명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대에 부합한 작가의 표현성이라는 거죠. 1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1950년대 보급되었던 텔레비전이 인쇄 매체를 밀어내고 사회를 주도하는 핵심 미디어로 등장했다 하는 것이죠. 인쇄 이미지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쇠락되면서 사진에 있어서는 전시 공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반비례하여 한층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1960년대에는 갤러리와 미술관이 사진가의 주요한 활동 공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자중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이 사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일상이 점차 사진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이자 주제로 자리 잡게 됐다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과거에 특히 이제 라이프 유형의 포토저널리즘이 미국에 굉장히 강했었죠. 30년대 중후반부터 40년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라이프와 같은 저널리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포토저널리즘 위주의 사진은 그 큰 사건 위주, 굉장히 유명한 시대를 이끄는 인물 위주의 사진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건 위주의 저널리즘의 사진들이 필연적으로 TV의 등장으로 영향력이 약화되게 되었던 거죠. 기존의 포토저널리즘 했던 그 역할을 TV가 대신하면서 사진의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인쇄 매체의 상대적인 약화로 인해서 사진가들이 눈을 돌렸던 것은 바로 갤러리라든지 미술관이었다는 거죠. 그런 갤러리와 미술관의 사진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실었던 류의 사진이 아닌 작가의 표현성이 강조된 작가의 시각, 비전이 보이는 그런 작품이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건보다는 일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50년대 후반, 60년대 돌아와서 중요한 사진의 소재이자 주제는 바로 일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사진이 인쇄 매체에서 주류적인 역할에서 밀려난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포토저널리즘은 사라지지 않았죠. 신문이나 잡지는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진의 주류는 이제 바뀌었지만 사진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문이나 잡지 혹은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제 그런 류의
역할을 하는 사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주류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진의 모든 그 흐름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은 사진에서의 주요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우스키는 인간 가족전으로 대변되던 공적 메시지 기반의 블록버스터 전시와는 달리 사진 매체의 고유성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사진 매체의 고유성과 그에 관한 현대적 속성을 조명하는 전시를 주류로 삼았다는 겁니다. 카우스키는 1963년부터 뉴욕 현대미술관 사진부 디렉터로 활동하였고 그가 주도한 전시가 바로 그 사진가의 눈이라는 전시였다 하는 거죠. 사진가의 눈은 매체 자체에 내재한 특성이나 문제점의 바탕에서 사진 매체의 역사를 생각해 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즉 사진가의 눈은 사진 이미지보다는 사진 매체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전시로서 사진이란 매체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했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데에 규명하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카우스키는 사진의 탄생으로 인해 인간의 보는 행위에 큰 변화, 아주 지대한 변화가 야기되었다고 주목합니다. 그 19세기 중반 미국사의 낱낱의 사진들이 정통적으로 이어져 온 시각적 습관을 상대로 한 대규모 공격에서 저마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진이 발명됨으로 해서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시각적 습관이 변화했다, 바뀌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카메라가 포착한 세계의 낯선 이미지, 우리 사람이 바라보는 이제 이 시각의 범위는 있죠, 그죠? 우리가 보는 시각의 범위가 대략 있는데 광각 렌즈를 사용함으로 해서 아주 넓은 화각에 우리 사람의 눈이 감지하지 못한 넓은 화각으로 이미지를 보게 한다든지 또 우리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아주 고속으로 빠른 움직임을 잡는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저속의 셔터를 이용해서 그 움직임, 무브먼트를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인해서 사람들은 일상의 사물을 점차 사진에서 보았거나 볼 법한 이미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카우스키는 사진의 출현이 이 세계에 관한 낯설고 새로운 이미지로 인해 야기된 시야의 확장과 사고의 중첩으로부터 새로운 시각을 등장하게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우스키가 강조한 사진가의 눈은 카메라 혹은 사진 매체가 유도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